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개사법 처음 하나요, 그죠? 자, 중개사법 및 실무. 이름이 이제, 과목이, 우리 2교시가 이제, 중개사법 및 실무입니다. 주에서 그냥 중개사법 그래요. 이거하고 이제 공법 금요일을 배웠죠, 그죠? 이 두 과목을 2교시에 칩니다. 그래도 한 3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3교시 쳐요. 이게 이제 공시법, 세법입니다. 자, 오늘은 중개사법 봅니다. 자, 중개사법 및 실무. 이건 조금 쉬워요. 편합니다, 공부하기가. 좀 편하니까. 자, 한 2장 넘겨보세요. 한 2장. 2장 넘기면 이제 왼쪽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가 나오죠. 자, 이 지금 우리 시험도 이 중개사법이라는 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격시험 안내. 자, 그럼 오른쪽에 한번 보죠. 우측에 이 시험 과목 및 배점. 요게 이제 중개사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법 속에. 그 구분이 제1차 시험 1교시가 2과목 되어 있잖아요. 1. 부동산 학개론. 이걸 줄여서 우리가 그냥 학개론 또는 개론이라 그래요. 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그 다음에 2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이걸 줄여서 민법이라 그래요. 그 오른쪽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80분까지입니다. 학개론이 1번부터 40분까지, 민법이 41분부터 80분까지예요. 그 시험 시간은 자 100분입니다.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만에 80문제를 풀어야 돼. OMR 카드에 마킹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시까지는 입시를 해야 됩니다. 보통 한 8시 내지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그걸 풀고 나서 이제 밥 먹고 2차 시험 1교시 2과목이야. 요게 1, 요거죠. 1.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법 이름이 길죠, 그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그냥 중개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2과목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이것도 오른쪽 문항수가 목당 40문항에서 80문항이야. 1번부터 80분까지. 이것도 100분. 1시부터 13시 1시부터 2시 4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 한 30분 쉬었다가 2차 시험 2교시가 한 과목. 1.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이걸 읽는 우리가 공시법 이렇게 줄입니다. 두 과목이죠.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법이야. 및 부동산 세법. 여기 이제 등기법이 30점, 공간법이 30점, 세법이 40점이에요. 합해서 40문항 1번부터 40분까지 50분 시험 쳐요. 요게 이제 3시 10분부터 4시까지. 그럼 시험은 4시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밑에 3번에 시험 과목 및 시험 범위. 이게 전부 우리 오늘 배우는 중개사법 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차 시험 2과목. 이건 알았으니까. 2차 시험에 3과목. 첫 번째 과목이죠.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거 조심한다. 1번이 부동산 중개사법이 70점이에요. 70%. 중개사법이 70점입니다. 중개사법이 70점. 70%. 그 밑에 이제 2번이 중개 실무가 30%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70%고 실무가 한 30%입니다. 실무는 전부 민법입니다. 민법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민법이 중개사법이 한 50% 정도는 차지해요. 나머지는 공법하고 공시법 시간을 배우고, 자, 쭉 지나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우측에 오른쪽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 출제 경향 빈도표와 수험 대책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 왼쪽에 구분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보통 이제 21, 7, 8 이렇게 나와요. 밑에 소개 보세요. 소개 보면 작년 34에는 26문제죠. 약 30문제 가까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거의 이제 한 70점 이상 나옵니다. 70점. 그 다음, 부동산, 그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보통 한 8개 정도, 8개, 20점 정도 나와요. 옛날에 적게 나왔는데, 8개, 작년에 7개 나왔죠. 자, 7개, 보통 8개. 그 다음, 중개실무가 한 8개 정도, 8개, 2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00점이 돼요. 자,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보통 한 작년 26개니까 26개 이상 꼭 나와요. 보통 30개 정도 잡거든요. 중개사법이 가장 쉬운데 이게 절대 한두 개밖에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동산 거래신고법 보세요.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실거래 신고하라는 거야. 자, 제목을 보면 자, 제1장 거기 총칙, 제2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보통 2문제씩 쭉 나왔죠. 작년에 1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3장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묶어서 1문제. 이 실거래 신고가 자, 그러니까 매매 실거래 신고하고 임대차 실거래 1문제씩 나왔고 작년에.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1문제 꼭 나와요. 그 다음 5장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거든요. 쉽게 더 옛날에 그린벨트도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보통 한 2-3문제, 3문제 나옵니다. 작년에 3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장에 부동산 정보관리는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 1문제 나왔고. 그 다음 중개실무 보세요. 중개실무에서는 뭐 2장입니다. 2장 가장 중요한 중개대상물 조사하고 확인. 항상 확인 설명서야. 확인 설명서가 보통 2-3문제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5장에 개별적 중개실무가 뭐냐 하면 살짝 적어보세요. 주임법, 우리 민법 특별법,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임법, 뭐 집권법, 직권법, 부실법, 농지법 이런 거야. 거기서 한 5문제씩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 맨 위에 공인중개사 법령 가죠. 오늘 이제 가겠지만, 자, 제10장까지는 1장이 총칙이야. 총칙은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죠. 제2장이 부동산 중개제도 2문제 정도. 3장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2문제. 자, 4장 중에 표시하세요. 중개 업무. 여기에 뭐 거의 집중되어 있죠. 한 8개. 작년에도 34에 7문제죠. 그 다음 6장이죠. 계곡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격증 빌려주지 말라 이런 것들 의무가 6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거기 4장의 중개 업무, 6장이 의무죠. 의무. 거기에 거의 믿고, 그 다음 맨 밑에 10장에, 제10장에, 자, 감독하고 벌칙입니다. 벌칙. 결국은 중개사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장 중개 업무, 6장 계곡의 의무, 10장의 지도감독 벌칙입니다. 여기에 거의 출제가 막 집중되고 있죠. 이 집중되는 거는 반드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가 보겠어요. 자, 넘겨가 보면, 자, 쭉 넘겨서 1페이지부터 오늘 천천히 한번 가보죠. 자, 월요일 날은 그냥 결석만 하지 말고 앉아만 있으면 점수가 좀 나옵니다. 나중에 외우세요. 민법만 좀 정리하고. 자, 그
그러면 이제 1장 가보죠. 18페이지. 자, 총설입니다. 자, 총설은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1절에 연영 및 재정 목적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심심하면 이제 제 밑에 보세요. 양가로 5번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합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대인데 전두환 씨 동생이 정경환 씨예요. 정경환 씨가 이제 이 법을 제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85년도부터 중개업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85년도에 1회 시험이었어요. 상식적으로 85년도에 1회 시험 쳤어요. 85년도에 첫 시험 쳤다. 그 정도는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자, 오른쪽 2번에 구성 및 법적 성격.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보세요. 구성은 동그라미 1번에 읽어보세요. 공인중개사 법자 동그라미 있죠. 법. 2번이 시행령에 동그라미 치고, 3번이 시행규칙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법도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 민법 시간에 배웠죠.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고,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이 법률입니다. 법률. 우리 민법 시간에 문건 법정주의 할 때 배웠잖아. 법률.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만든, 우리 법, 여기서는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여기 이제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법, 법률이죠. 요 법률 밑에 이제 시행령, 요건 이제 명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시행규칙입니다. 자, 요거 전부 다 시험 범위입니다. 중개사법은. 우리 민법은 요건 시험 범위란 말이야. 중개사법은 시행령을, 요걸 정확하게 대통령령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만든 거,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이제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 이렇게 줄임말이에요. 법률은 공인중개사법. 자, 거기 공인중개사법 보면 설정 한번 읽어보죠. 공인중개사법은 법률 19423으로 23년 1 일부 개정되고 시행된 주거 법률로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이다. 법률. 자, 몇 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전체 7장 5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냥 법률이다. 법 조문이 51개다. 외울 필요는 없어. 한 50개 정도 된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시행령 줄거세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대통령령. 그 다음 3번이 시행규칙은 국토부령이다. 국토부령 이렇게 말하면 돼. 국토부령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법정서식이 있어요. 법이 정한 서식은 다 이 시행규칙으로 만듭니다. 법정서식. 똑같은 말이 표준서식이라고 돼. 표준서식. 법정서식, 표준서식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가장 높은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 그 밑에 법이 시행령, 대통령령. 그 밑에 것이 시행규칙, 표준서식입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의 성격은, 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중개자 주거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자, 일반법이니까 반대말 특별법 X입니다. 특별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민법 및 상법보다는 특별법이라는 거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먼저. 자, 갑과 을이 이제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면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여기에 없을 때 상법을 적용해요. 상법이 없을 때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법이 민법이고,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상법이고,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중개사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먼저 적용할 때 뭐부터 적용한다?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없으면 상법, 상법이 없으면 민법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민법이 적용되는 게 위임입니다. 위임. 우리 중개는 위임이야. 위임. 위임은 민법을 적용하게 돼요.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이번에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3번 사회법, 4번에 국내법. 이거 몰라도 좋아요. 다음 제2절 재정 목적 나오죠. 재정 목적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옛날에 뭐 한 15년 전에 시험 낼 게 없으니까 한 번씩 냈는데 지금은 시험 낼 게 많아서 안 냅니다. 큰 제목만 한번 보고 갈까요?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한 목적. 여기 1조야. 슬쩍 보면 이 법은, 이 법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줄임말이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도행하는 사항을 정하고 전문성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보지 마세요. 머리만 아픕니다. 자, 다음 장 넘기세요. 제3절 용어 중요 표시하세요. 매년 나와. 거기 보세요. 27회부터 34회까지 안 빠지고 나오죠. 요거는 한두 문제 꼭 나와. 시험에 안 나와도 용어를 모르면 우리 중개사법을 할 수가 없어요. 용어는 딸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둘둘둘둘 이렇게 하면 안 돼. 딸딸딸딸 외워야 돼.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자, 용어가 5개가 나와. 6개. 자, 용어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용어는 용어 가지고 있는데 한두 문제 꼭 낸단 말이에요. 용어가 6개가 나와요. 자, 22페이지 맨이 1번 파란 색깔로 1번 중개 나오죠. 중개. 그 다음 하나 더 넘겨보세요. 24페이지에 파란 색깔 2번 중개업. 업자 동그라미 업. 다음 한 장 넘겨. 27쪽에 맨 위에 파란 색깔 3번 공인중개사. 그 밑에 파란 색깔 3번 4번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넘기세요. 30페이지에 자 5번에 소속 동그라미 소속공인중개사. 다음 오른쪽 6번에 중개보조원. 자, 이 6가지 중에서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요거 나왔죠. 장난친단 말이에요. 자, 6개 용어. 자, 오늘은 용어만 잘 정리해도 돼요. 용어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자, 먼저 가장 짧은 게 중개였죠. 중개는 이제 한자를 몰라줘. 중개는 중개죠. 자, 사람 중간에 개입해서 의뢰해서 알선을 이제 쉽게 중개는 알선하는 겁니다. 알선, 추선. 무조건 중개란 말이나 뭐다? 알선해주는 거, 추선해주는 거. 중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중개업. 업자. 자, 업자가 나오면 우리 영업을 줄임말 생각. 영업. 그러니까 계속성, 반복성입니다. 계속, 영리 목적이 있어요. 업은 영리 목적. 계속, 반복하고 영리 목적이죠. 영리, 계속, 반복, 영리가 업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4명 나와. 사람이 일단 공인중개사, 선비사자, 공인중개사.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개업. 그 다음 공인개업. 다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 요거는 뭐 외우기 쉬우니까, 그죠? 중개업 외우기 쉬우니까 사람부터 먼저 좀 외웁시다. 사람은 일단 공인중개사. 무슨 중개사? 공인중개사. 앞에 공인이 붙어야 돼. 그냥 중개사가 아니야.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제가 개공이라고 줄이면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개업한 자 그럼 틀려. 나중에 나와요. 개업 공인, 개공. 소속 공인중개사, 이건 소공이라고 줄입니다. 소공. 그 다음 중개보조원 그냥 보조원, 보조원.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그 다음 공사, 그 다음 개공, 소공, 보조. 이렇게 4명을 잘 알아야 돼.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공. 이 공인중개사 제가 우리 원장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 이 법에 의해서 시험 합격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자격 취득한 자. 자, 개공은 조금 이따 나와. 개설 등록한 자. 우리 안동시청에 가서 개설 등록만 하면 개공이야. 개업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개업한 자 그럼 틀려. 소속은 자, 조금 이따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자, 중개보조원은 시험 합격 못한 사람. 시험 합격 못했는데 우리 실장이라 그러잖아. 그걸 중개보조원이라 그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보조만 하는 사람, 보조만 하는 사람. 우리 보통 실장이라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교과서 한번 가보자. 하나씩. 자, 중개하고 중개업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공인중개사부터 가겠어요. 27페이지. 자, 3번. 공인중개사. 자, 1. 정의에서 첫째 줄 읽었습니다. 첫째 줄.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 동그라미 쳐. 이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이야.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 포인트야. 공인중개사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야. 그러니까 외국법은 안 돼. 우리나라 법.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말해. 쉽게 해서 자, 이 법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법을 의미한다. 잘라주고. 자, 그래서 자, 미국의 자격증 취득한 것은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다.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법,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야. 외국인도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기억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1.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에 표시하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개설 등록한 사람이야. 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안동시청에 가서 개설 등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쉽게 해서 우리 취직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야. 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즉 시험에 합격한 후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이 되어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치세요. 수행하거나.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계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거나 개업 공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자, 2가지입니다. 자, 우리 소공은 자, 쉽게 해서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취직해가지고 중개업을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할 수도 있어요. 수행은 계약서 작성하는 걸 수행이라 그래. 근데 보조는 그냥 커피 같은 거 타주는 게 보조라 그러고. 그 다음 3번은 시험에 안 나. 지옥버리세요. 쉽게 해서 이제 장롱면허. 저 같은 사람, 그죠? 자, 저같이 개업 안 하고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을 그냥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일명 장롱 공인중개사 그러죠.
시험은 안 나오고. 자, 공인중개사 3명 1. 공인중개사인 개공. 2. 소속 공인중개사. 3번에 그냥 취직 안 한 공인중개사를 그냥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우리 일명 장롱 면허라 그러죠. 자, 그리고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는 자, 딱 정확하게 뭐라 했죠?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했느냐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소속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명함 같은데 공인중개사는 명칭 사용하면 안 돼요. 명칭 사용하면 1학년 일반 감옥에 가야 돼. 다음 2번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개업의 동그라미 치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자, 줄거보세요.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면 동그라미 쳤도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 법이야. 우리나라 법에 개설 등록한 자. 안동시청에 가서 등록한 사람이야. 등록만 해놓고 사무실 안 만들고 개업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등록만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요. 자, 그런데 따라서 다음 줄거세요. 워낙 자주 나와.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여 모두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자, 또 줄겠습니다.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포함되는 사람이 조금 더 나와. 부칙. 정확하게는 부칙 6조 개공이라 그래요. 자, 부칙 6조 개공은 조금 더 한 장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에 종류 갑니다. 개공의 종류. 이게 좀 어려워요.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게 가장 많죠. 시험에 합격하고 개설 등록한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에 합격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자, 중개는 좀 추리해서 하겠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 그래요. 법조문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증이 있으면서 개설 등록한 자. 여기 가장 많죠. 그 다음 2번 부칙상 개공. 줄여서 부칙 정확하게 6조야. 부칙은 법조문 맨 뒤에 부칙이 있어. 부칙 6조 개공. 자,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 옆에 적으세요. 옛날에 이 사람을 중개인이라 그랬어요. 중개인, 옛날 이퀄 중개인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세요. 간판에 보면 뭐 소장 누구 대표 누구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그냥 중개인 누구라는 데가 있어. 봤어요?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자격증 합격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세요.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언제 시험 치기 시작했다 그랬죠? 85년도에 처음 쳤다 그랬죠? 84년도까지는 공인중개사 제도 없었어요. 그때는 허가제였어. 이 중개인 허가 받은 사람이 중개인. 이 사람들이 중개업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5년 이전까지만. 이 사람들을, 자, 중개인은 이제 지금은 부칙 6조 개공이라고 그래. 그럼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이 사람은 허가 받으면 개설 등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개설 등록하는 본다 같은 말 뭐죠? 간주한다, 의제한다죠. 그래서 자격증은 없지만 개설 등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개공에 포함됩니다. 부칙상 개공은 이퀄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자, 그럼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부칙상 개공.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지만, 여기 포인트 줄거세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지만 종전에 옛날에 중개업 신고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자도, 자,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본다,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부칙 6조의 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 자격증은 없는데 허가를 받아서 영업했기 때문에 개설 등록한 것으로 법이 본다,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이지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본다, 본다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는 포함된다. 요 점을 반드시 중요해야 됩니다. 자, 이 점 때문에 따라서 적으세요. 워낙 자주 나와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아닌 것이다. 요즘 기억해야 돼요. 자격증이 없는 자도 개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 누구라고? 부칙 6조 개공 또는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거기 이제 부칙 제6조 보세요. 법조문 부칙 제6조. 제목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자, 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자, 1985년 이전이야. 종전 부동산 중개업법 4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가로 열고, 이 포인트입니다. 법 59575 호 부동산 중개업법 중 개정번호, 자, 부칙 2조 규정에 의하여, 자, 줄거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보는 자 포함은 구조 규정에 의하여 줄거세요.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동그라미 본다 이겁니다. 종전에 이제 허가 받은 사람은 개설 등록한 걸로 본다. 이 사람 누구라고? 부칙 6조 개공이라 그래요. 이걸 옛날에 뭐라 그랬다고? 중개 보조원이 중개인. 옛날에는 중개인이라 그래서 중개인.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중개인이라는 사람들 몇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개인을 한 개 적어보세요. 중개인 시험 나오는 중개인은 우리 경상북도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인은 경상북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공은 전국적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인은 딱 경북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 그게 차이야. 부칙 6조는. 왜?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실력이 없어. 이 어려운 시험 합격 못했나봐요. 자, 그럼 종류 1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뭐라 그래? 공인중개사인 개공. 시험 합격 못했는데 개공을 부칙 6조 개공.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법인인 개공입니다. 법인. 자, 사람이 아닌 법인이 개설 등록하면 법인인 개공이라 그래요. 자, 줄거보죠. 법인. 자, 법인, 우리 회사를 법인이라고 그래요. 회사. 주식회사 요한에 되는 법인이 중개사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에 법인인 개공이라고 합니다. 법인인 개공. 자, 그러면 개공은 세 사람 누구야? 시험에 합격한 사람 누구라 그래? 공인중개사인 개공. 시험 합격 못했는데 개공을 부칙 6조 개공. 몇 조를 몰라줘. 그냥 부칙상 개공. 다음에 사람이 아닌 회사가 개공이 되는 걸 법인인 개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인인 개공.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개공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제일 많아요. 이걸 줄여서 쉽게 해서 개인인 개공이라고 돼. 사람 개인인 개공이 가장 많죠. 한 10만 명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부칙상 개공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한 4, 5천 명 됩니다. 다음 3, 법인인 개공이 가장 작아요. 법인인 개공, 회사인 개공. 자, 그러면 위에 맨 위에 참고학습 와보세요. 맨 위에 참고학습. 자, 개업공인중개사 용어 정의 중 틀린 지문 예시 보겠습니다. 그 1번 잘 보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가장 중요해.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공 공인중개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 꼬신단 말이야. X야. 잘 보세요. 개공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X야. 왜 그래? 아까 했잖아. 중개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아니잖아. 합격 못했잖아. 틀렸습니다. 부칙 6조 개공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부칙 6조는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개공으로 됩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또 2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등록증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맞아, 틀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록증 교부받은 자, 이게 틀렸죠? 아까 개공 뭐라 그래서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야 돼. 등록증 교부 안 받아도 개공입니다.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용어는. 다음 3번 보면 또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이것도 X야. 중개업 안 해도 돼. 그냥 개설 등록하면 하면 돼요.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다시 옵니다. 맨 위에 3번 공인중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의.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은 우리나라 법이야. 우리나라 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자, 그 다음 밑에 4.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 두 개가 법조문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28쪽 옵니다. 양거로 3번에 부칙상 개공. 자, 동그라미 1번 출구나 일단 부칙상 개공은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못했어요? 합격 못했죠? 그 1번 제목에 줄거나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거야. 자격증도 없으니까 경공매, 알선할 수가 없다. 자, 제목 오른쪽 2번 제목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아니잖아, 중개인은. 자, 동그라미 3번 업무지역 범위가 제한된다. 조금 더 이건 불러줬죠. 경북도에 있는 물건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그 읽어보죠. 그 밑에 제2항에 규정된 자 중개업자 이퀄 적으세요. 부칙상 개공은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를 소지하는 자 주고 나가죠. 특별시, 서울, 부산광역시, 경북도 또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가 있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중개인이 서울에 있다. 서울 물건만 중개해야 돼요. 중개인이 부산에 있다. 부산에 있는 물건만 중개해야 되고, 우리 안동에 있다. 경북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 이 세 개 기억해야 됩니다. 거꾸로 3. 업무지역 범위가 제한된다. 동그라미 사무소 명칭에 뭐 적으면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답. 경공매 알선할 수 없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30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줄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은 쉽게 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야. 소속 공인중개사. 자, 정의해 줄 거세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돌고 소속은 취직했다는 거야.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 가로하니까 조심. 개업 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합니다. 포함 제외 X야.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도 소속에 포함돼요. 또 중개 업무를 동그라미 쳐서 수행하거나,
자, 중개 업무 수행이란 말이 나왔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법원 철시간이 중요하다고.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자, 계약서 작성하는 게 수행입니다. 계약서 작성. 그리고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 자, 중개 대상물을 잘 확인하고 설명하는 확인 설명서 작성. 요걸 수행이라 그래요. 자,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 작성하는 걸 수행이라 그래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왜? 자격증 땄으니까, 소공은.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보조는 이걸 못해요. 수행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도 있어요. 수행하거나 보조.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에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소공은 수행도 하고 또는 보조할 수 있어요. 자, 양으로 이번에 업무가 이제 1,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그래서 중개 업무 수행. 자, 첫째 줄 긋으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과는 다르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 그 수행이 이제 그 두 가지 나와. 수행 보면 두 번째 줄 판례는 없으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 줄 긋으세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이 중개 업무에 해당한다. 곧 기억합니다. 중개 대상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하고 설명하는 거야.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 작성과 거래계약서, 즉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 작성이 중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 다음 이번에 보조 업무는 그냥 뭐 커피 타고 아파트 구경시켜주고 이게 보조입니다. 자, 그 밑에 바로 줄었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보조 업무도 할 수가 있다. 다음 양가로 3번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소속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적어놓고요. 법인인 회사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도, 자, 여기 기억할게. 임원하고 사원은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신입사원 그런 사원이 아니야. 자,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라 그래. 뭐 상무, 전무, 그죠? 전무이사를 임원이라 그래. 근데 자,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사원이라 그래요. 이건 같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중개사법에서는 임원이랑 사원은 이 간부들이에요. 간부. 전부 이사들입니다. 이사. 그래서 회사의 임원이나 사원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임원과 사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조심해야 돼. 반면에 법인인 개공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나 사원은 중개 보존에 해당합니다. 자, 쉽게 우리 삼성이 자, 법인으로서 중개를 한다. 그럼 나중에 나오죠. 이재용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이재용 씨의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삼성은 중개법인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자, 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전무나 상무로 지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되죠? 소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중개 보조원이 됩니다. 소공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 오른쪽 6번 마지막 중개 보조원. 동그라미 치세요. 보조원. 우리 보통 얘기하는 실장이라는 건 실장. 옆에 저거 자격증 없는 사람 이렇게 해놔. 자격증 없는 사람.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 지금 중개 사무소가 일한다 그러면 중개 보조원이 되는 거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일한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정의 적었습니다. 중개 보조원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말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나와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쉽게 해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었죠. 취직해서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자 줄으세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야 보조. 수행은 못해요. 그래서 중개보조는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는 소속과는 구별됩니다. 소속은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해. 그러나 보조는 무조건 뭐밖에 못해? 보조만 할 수. 보조. 커피 타고 저 101호에 어딘지 현장 안내 같은 거밖에 못해. 보조만 해야 돼. 자, 그럼 보조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쉬운 거 아니야? 이거란 말이야. 확인 설명서, 계약서. 2번 보조 업무입니다. 보조 업무. 자,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보죠. 워낙 중요하니까. 자, 다시 돌아오세요. 아직까지 못 외웠으니까. 중개, 공인중개사 27. 1. 가장 중요한 공인중개사는 정확하게 뭐라 했죠? 이 법이야, 외국법이야? 이 법,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야. 쉽게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시험 합격한 자야.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야,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야. 개업한 자가 아니야. 개업한 자를 말한다. X야. 개설 등록, 사무소 등록한 자예요. 그 다음에 소속하고 중개보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고용인이라 그래. 고용된 사람. 고용인. 쉽게 고용된 사람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죠? 소속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나 또는 수행하는 사람이죠. 자, 보조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다. 공인중개 아닌 자로서 보조만 하는 자입니다. 보조만 하는 자. 자, 그럼 가보죠. 자, 공인중개사는 100% 공인중개 자격증 있죠. 개공은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이해됩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 누가 그래? 부칙 6조 개공. 부칙. 옛날에는 중개 보조라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두 다 공인중개사 이해한다. OX?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꼬이면 안 돼요. 다음 소속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는 자격증이 없어야 돼. 자격증이 있으면 보조는 안 돼요. 자격증이 없어야 보조입니다. 이 4개를 정확하게 해놔야 돼. 자, 그렇게 하고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제 중개 개념으로 옵니다. 22페이지. 자, 1. 중개. 자, 중개라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11, 12월 달에 민법 배운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 근데 11, 12월에 민법을 안 배운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중개라 하면 제3조에 따른, 3조는 몰라줘. 그냥 중개라 하면 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요걸 이렇게 하세요. 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이퀄 저거. 법정 중개대상물.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 조금 더 배울 거예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당사자는 우리 AB라고 하죠. 거래 당사자 간에 우리 채권 계약 시험 범위 3개지 뭐였죠? 채권 시험 범위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나온단 말이야.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채권 계약 3개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 꼴 물권입니다. 그 밖의 권리는 물권의 득실 변경. 득은 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취득, 실현, 상실, 변경. 줄이면 변동이죠. 변동에 관한 행위. 그 행위가 바로 계약이야. 행위. 계약을 동그라미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
중개가 바로 알선이야. 그러니까 뭘 알선해? 채권 계약과 물권 계약을 알선하는 거야. 그 채권 계약 세 개면 뭐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물권의 득실 변경이야. 자, 그러면 물권이 이제 물권에서 계약으로 자 물권 8개 한번 해보시죠. 물권 8개면 뭐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었잖아. 여기서 점유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점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점유는 그냥 내가 그냥 지면 되잖아요. 계약이 아니잖아. 이게 점유는 중개할 수가 없어요.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 유치권이죠. 유치권도 그냥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하잖아. 이것도 계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결국은 중개는 소유권 중개, 지상권 중개, 지역권 중개, 전세권 중개, 저당권 중개입니다. 다음 질권도 중개가 안, 이건 뭐야? 동산이니까. 이것도 동산이니까 중개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물권 중개는 소유권 중개, 지상권 중개, 지역권 중개, 전세권 중개, 저당권 중개.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중개 안 되는 게 저거.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중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중개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채권 3개 뭐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 밖에 물권의 득실 변경한 행위 같은 말, 계약을 알선해 주는 것, 알선 같은 말, 소개, 주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개, 주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이제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이퀄 저거 법정 중개대상물,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 자, 그럼 일단 31페이지로 잠깐 오세요. 중개라는 개념이 알기가 힘들어져. 31쪽 찾았어요? 그 제4절에 보면 중개대상물, 이게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이야. 매년 한 문제 나왔잖아. 자, 1번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자, 5개 외웁니다. 자, 중개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우리 민법 시간에 부동산 어떻게 배웠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외웠잖아. 그럼 먼저 1번에 토지, 토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건자 동그라미 쳐. 토건. 3번에 임목법 배웠죠? 임목법에 따른 임목의 입, 토건 입. 3번 우리 재단, 무슨 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배웠죠? 4번에 맨 뒤에 광업재단의 광. 5번 맨 뒤에 공장재단의 공. 5개 해봅시다. 토건 입 광공, 토건 입 광공 이렇게 해보세요. 자, 중개대상물은 5개 뭐죠? 토, 건, 요거는 민법상 건물이고, 민법상 부동산이고, 다음 광의 부동산, 토건 입 광공, 토건 입 광공. 자, 이렇게 운율을 따서 토건 입 광공,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5가지가 법정 중개대상물이야. 쉽게 얘기해서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그 밖에 물건의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소개, 주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요 5개가 아니면 중개 못해요. 자, 가끔 나오는 거 잡으세요. 우리 선박, 자동차, 이거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배웠잖아.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선박. 동산인데 부동산 처음 취급하잖아. 이런 건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여기 선박, 자동차 항목이 없잖아. 토건, 입, 광공, 요것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토지 매매, 건물 매매, 임목 매매, 광업재단 매매, 공장단 매매, 이건 중개할 수 있어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는 매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법 그대로 가야 돼. 다시 앞에 이제 돌아오세요. 자, 다시 와서 중개용어입니다.
그럼 1. 중개 용어. 중개라 하면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을 줄여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 자, 매매라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라면 임대인, 임차인이죠. 그죠? 거래 당사자 간에 세 가지 뭐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물건의 덕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알선, 주선,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중개예요. 이걸 가지고 한 개씩 또 해설이 나간단 말이야. 자,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